어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태국 북쪽에 있는 탐루앙 동굴 안에 갇혀 있는 13명의 소년 축구단을 구출하기 위한 작업이 24시간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특히 일요일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태국은 몬순 계절입니다. 우기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요사이 며칠 동안 하늘이 도와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은 동굴 안에 물이 불어나서 지금 그 섬처럼 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빨리 끄집어내면 좋겠는데 지금 동굴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 물도 진흙탕 같은 물입니다. 지금 고립된 곳은 입구에서 약 4km 들어가 있습니다. 4km 거의 전부 다가 이 물로 꽉 찼으니까 지금 거기에 접근하는 구조대원들은 잠수를 합니다. 아주 고도의 잠수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4km를 걸어가면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잠수를 하니까 가는데 6시간 걸린답니다. 6시간 그리고 물속으로 가는데 이게 거기까지 도달하는 이 통로가 아주 좁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통도 아주 걸림돌이 될 정도로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로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계속 가서 치료도 해주고 영양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6시간, 돌아오는데 5시간, 왕복 11시간이 걸린답니다. 왕복 11시간이 걸려. 여기서 로스앤젤레스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큼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잠수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소년들을 발견한 잠수부는 영국 잠수부였습니다. 자, 여기 문제는 이제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비가 와서 수위가 다시 높아지면은 고립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물에 잠겨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조 당국에서는 고민입니다. 그러면은 잠수 훈련을 시켜서, 잠수 훈련만 시켜서는 안 되고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영도 가르치고 스쿠버 잠수할 수 있도록 가르친 다음에 아이들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평온한 바다도 아니고 햇볕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완전 깜깜한 동굴에서, 그리고 더 깜깜한 물속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올 것이냐. 지금은 잠수부 2명 내지 3명이 아이 하나를 책임져 가지고 끌어내는 그걸 연습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9일 동안 굶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아주 탈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은 말똥말똥해서 생글생글 웃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물속에서 6시간 견딜 수 있느냐. 그러다 패닉 상태에 빠지면은, 물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들도 곤란에 처하지 않을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더구나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느냐. 기다린다면 우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물을 퍼내고 있지만은 비가 오면은 그건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게 굴을 뚫어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굴을 뚫어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없을까. 광산에 갇힌 33명을 칠레에서 동광산에 갇힌 700m의 이 굴을 뚫어서, 일종의 굴뚝 같은 굴을 뚫어서 한 사람씩 건져 올리는데 한 69일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구조대원들이
그 뚫을 굴이 없는지 혹은 자연적인 어떤 이 통로가 없는지를 지금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어린이들의 그 축구 소년단의 증언에 의하면은 거기 갇혀 있는 동안에 개소리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렸으니까 아마 통로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찾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하루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돕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금 돕고 있는 나라 쭉 명단이 나온 걸 보니까 호주,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 미국, 또 이 영국에서 기술자도 보내고 물자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과 통신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어린이들이 부모하고 통화를 하면은 상당히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선을 케이블을 가지고 가다가 또 중간에 이게 사고를 만나서 끊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선 연결하는 것도 안 될 정도니까 얼마나 그 내부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계가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응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생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 자연이란 것은 참 무섭습니다. 이 4km 되는 안쪽에 고립되어 있는 소년들을 구출하는 것이 지금 현대 기술로는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그 자연이 인간과의 이 공존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은 정말 어렵다. 자연을 거스른다는 것은. 그 동굴이 뭐 큰 동굴은 아니죠. 히말라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말라야에 많이 갑니다. 네팔에 많이 가는 이유가 히말라야를 딱 쳐다보면은 저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만은 7,000m, 8,000m 되는 눈 덮인 산이 하늘에 장벽처럼 딱 수직으로 솟아 있는 것을 보면 그 순간 느끼는 게 아, 저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긴 신의 영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옵니다. 대자연 속에서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 근데 이번에 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취재한 기사들을 읽어보면은 학생들이 그 동굴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25살 축구 코치가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게 비가 오니까 물이 차는 바람에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물속으로 잠겨버리니까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요행이 찾아낸 그 바위 덩어리 위에 지금 옹기종기 붙어 있습니다. 9일 동안 서로 끌어안고 체온을 유지해 가면서 어린이들이 암흑 속에서 버텨낸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암흑 속이었습니다. 암흑 속. 방향 감각도 시간 감각도 마비된 암흑에서 절망하지 않고 버텨냈다는 것은 정말 인간 존재의 위대성을 보여줍니다. 자연도 위대하지만 인간의 생존 의지가 얼마나 위대하냐. 또 혼자 같았으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13명이 동료애를 발휘해 가지고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조직은 강합니다. 군대가 조직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렇죠. 개인이 용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용감해진다
하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에 몰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일이라도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적어도 비가 끝날 때까지, 무기가 끝날 때까지 4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4개월 동안 안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비가 와서 더 물이 차가지고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무리를 해서라도 잠수부가 한 사람당 한 2명, 어린애 한 사람당 2명, 3명 붙어가지고 무리를 해서라도 끌어낼 수밖에 없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100% 안전한 게 없는가 봅니다. 항상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바라는 것은 내일 비가 오더라도 조금만 내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